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삼성고등학교 매드올릭 동아리에 속해 있는 2학년 김준서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면역 반응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 학교에서는 고급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과목은 생투 내용에서 더 발전시켜 심화된 내용을 좀 가르치는 과목인데, 이 내용들에 대해 소개를 좀 더 여러분께 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설명은 일단 면역 반응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선천성 면역 그리고 후천성 면역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면역 반응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반응이란 생물이 감염이나 병으로부터 대항하여 병원균을 죽이거나 무력화하는 작용 또는 그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목차에 나와 있듯이 선천성 면역, 후천성 면역으로 구분되는데요. 지금 간단히 이 차이에 말씀드리자면, 선천성 면역은 병원균이 들어올 때 그것을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거고, 후천성 면역은 성층성 면역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면역작용을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 여러 항체 그리고 단백질이 관여하는 복합적인 인체 작용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천성 면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천성 면역의 정의는 유입되는 병원균에 대한 물리적, 화학적 장벽을 생성하는 면역 작용으로 할 수 있는데요. 식세포 작용이라는 작용을 통해 1차적으로 병원체를 제거합니다. 이때 식세포 작용이란 대식세포 등의 우리 몸속의 특정 세포들이 병원균을 말 그대로 먹는 그런 작용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증 반응과 식근 작용이 대표적인데요. 이것은 바로 잠시 뒤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성 면역의 진행 과정에 대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역의 시작은 TLR이라고 부르는 토ල් 유사 수용체가 병원균을 인지하면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수용체는 세포들의 표면들에 붙어 있는 그런 수용체인데요. 수용체가 병원균과 결합을 하면 이제 인지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염증 반응이 이제 세포들이 인지를 하게 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염증 반응은 여러 물질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히스타민과 사이토카인이 분비되면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때 히스타민은 주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백혈구와의 결합을 좀 더 병원균과 촉진시켜서 백혈구가 더 식균작용을 활발히 하도록 돕고, 사이토카인의 경우 히스타민과 같이 혈관의 투과성이나 체내 온도 조절 장치를 좀 더 상향 조절함으로써 백혈구들이 좀 더 병원균에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돕는 물질입니다. 다 신호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적으로 항미생물 단백질과 보체가 있는데요. 항미생물 단백질의 경우 인터페론을 분비해서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고, 보체의 경우는 옵손이나 작용을 해서 식세포 작용을 돕는데요. 이때 옵손이나 작용이란 보체들이 서로 다른 물질과 계속 엉겨붙어 병원체를 모두 아래로 가라앉히는 그런 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모든 다 세균들이 다 둥둥 위로 다 세포 내에서 떠다니게 될 텐데요. 이를 한데 뭉쳐서 백혈구들이 더 쉽게 식세포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자연 살생 세포는 백혈구와 같이 병든 세포를 인식하여 제거하는 그런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후천성 면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천성 면역이란 유입되는 병원균에 대한 항체를 생성하는 면역작용이라고 정의합니다. 기작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천적 면역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생성한 항체로 병원균을 제거하는데요. 처음 선천성 면역에서 받을 때 이제 정보를 후천성 면역을 하는 그런 여러 장치들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거를 인지하고 또 항체를 생성하는 것이 제일 핵심적인 기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용에선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이 대표적인데요. 이 또한 잠시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천성 면역의 진행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대식세포와 수지상세포, 아까 식세포 작용을 하던 그런 세포들 기억하시겠죠? 이 세포들이 항원을 제시하면서 그 자신들이 제거한 세포들의 일부분을 이제 제시하면서 면역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때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겠는데요. 사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식세포나 수지상세포들이 이미 앞에서 다 먹어치웠는데 왜 또 이렇게 항원을 제시해서 항체를 더 만들어서 없애야 하냐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대식세포나 수지상세포가 많이 기여를 하지만 그때는 물론 1차 면역 과정, 그 선천성 면역 과정만 일어나고 면역 과정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감기에 걸렸을 때 뭐 그런 거는 병원체가 1차 면역 반응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범주를 넘어선 엄청나게 많은 병원체를 이제 대항하기 위해 하는 건데 그럴 때 항체를 사용할 때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항원 제시가 일어나면 항원의 인식을 해야겠죠. 이 항원의 인식을 우리 림프구 중에 보조 T세포가 보조 T 림프구가 뭐 같은 말인데요. 하여튼 자신의 표면에 T세포 수용체를 통해 항원을 인식합니다. 이 항원을 인식하는 것 중에 이제 단백질로 MHC2와 CD4를 사용하는데요. 이때 MHC2는 항원 제시 세포로부터 항원을 인식하는 그 직접적인 그 장치고요. 다 단백질인데 CD4의 경우는 그 MHC2와 직접 결합시켜서 보조 T세포, 항원 제시 세포 그 두 사이에 상호작용을 유도해서 인지가 제대로 되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나면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세포성 면역의 경우 세포독성 T 림프가 기작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때 MHC1, CD8을 사용해서 또 이제 아까 말했던 보조 T세포와 같이 이제 결합을 하고요. 퍼포린, 그랜자임 분비들을 통한 병원체를 파괴를 합니다. 이때 퍼포린과 그랜자임의 경우 세포막을 뚫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제거를 하는 등 해서 병원체를 파괴하게 합니다. 그리고 체액성 면역으로는 비림프구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비림프구의 경우 두 가지의 세포로 분할을 해서 이제 면역 반응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 비림프가 형제세포, 기억세포로 이제 분화가 되는데요. 형제세포의 경우는 병원체에 적합한 병원체란다. 이제 항체를 생성하는 것, 항체 생성을 하는 거죠. 오타가 났네요. 그리고 기억세포의 경우 이제 형질세포가 제거하는 동안 이 항원 우리 몸에 들어온 항원이 무엇인지 기억했다가 이 세포가 다시 재침입을 했을 때 항체를 더 빨리 생성하도록 그렇게 돕는 그런 림프구입니다. 뭐 지금까지 제가 좀 허접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과정을 계략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위쪽이 선천성 면역, 그리고 아래쪽이 후천성 면역인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림을 좀 더 감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보셨나요? 예, 저는 그럼 이것으로